안녕하세요.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노는 중입니다의 저자 김미경이고요. 저는 32년 차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같이 퇴직하는 동료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우습게 하는 얘기는 퇴직은 정해진 스승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라 받아들여지는데 나이는 안 받아들여지더라. 어느새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그 나이는 거부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뭐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조금 더 제가 마음을 쓸 걸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32년 일을 하고 나가는데 일도 사람도 그렇게 남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찾기 시작을 했던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같이 퇴직한 친구는 갑자기 좀 나가게 됐는데 준비 없이 나가니까 지금 여행 가 있어요. 우선은 여행부터 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좀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제일 후회되는 거는 돈이죠. 좀 더 재테크, 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밝았으면,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퇴직 고민은 일반인들이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아이를 다 키워서 살만해졌다 하니까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공통된 50, 60대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퇴직에 대한 고민은 가장 큰 거는 나를 보호하던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진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늘 뭔가 학생 때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직장인 때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더구나 공직사회는 되게 탄탄한, 흔히 말하는 칠밥통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탄탄한 울타리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정말 홀로서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소속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온정적인 곳이고 하다 보니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모르고 워낙에 편협된 공간에서 우리끼리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고 반응이 늦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랑 3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갔던 거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 책을 읽고서 돈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시를 보거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돈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돈을 건질 거냐 경험을 건질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경험에 우선을 두었고, 저는 아이와의 추억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아이와의 추억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남자아이고, 이 아이가 중학교가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가면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입시 준비가 끝나고 나면 여친이 생기고 군대가 가고, 그러면 저하고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느 날. 그리고 저는 아이가 또 하나이고, 그래서 아이한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하고의 공통된 추억을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이와의 3개년 계획이었어요. 자유학기제도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해외를 나갔는데 이게 돈이 있어 나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겁이 나서 홈쇼핑도 못하고 이렇게 목격하는 데를 막 찾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홈쇼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장기 무이자 할부를 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너무 길게 무이자를 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 할 때 무이자가 겹쳐가지고
아주 거덜나 본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후회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제가 현직에 있는 순간 언젠가는 채워지는 일이고, 이 시간, 이 순간 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구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역적인 일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기억이고 제일 좋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도 아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사춘기로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성 간에 가는 게 좋고, 5인 식구 다 가는 거 말고 딱 둘이 가는 거. 우리 아이도 둘이 가니까 의지를 한 거고, 아빠가 같이 안 가고 둘이 가니까 책임감이 더 생기고, 주고 나서는 둘이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를 굳이 권하는 이유는 한국을 다녀보니까 똑같아요. 와이파이가 되면 핸드폰 갖고 방문 닫고 그냥 그 속에 자기 세계 갖는 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니까 와이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애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확 풀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숙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내일 모레는 또 학원을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멀리 가니까 그냥 학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지는 정말 프리한 생각을 하니까 아이도 훨씬 여유 있게 즐길 수가 있었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원에서 여행이 좋았나 봐요. 아이가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뭐 아이들이 굉장히 편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막 출혈을 해서 한 일들이 아이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었고 나한테도 이렇게 추억을 가는 게 좋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배가 이제 스페인을 가는 계획을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금액이 좀 셌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0 정도면 간다고 생각을 해서 가보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400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는 굳이 스페인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는 나는 쉽진 않고 너무 부담이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직에 있는 한 돈은 채워지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발로 품을 팔아서 걸어야 되는 반반 여행을 해야 스페인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일반 패키지 투어하고는 좀 다르니까 돈을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스페인을 갔더니 반반 투어인 거예요. 아직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점심 먹여주는데 저녁엔 5시부터는 자유시간을 줘요. 그러면 낮에 갔던 곳을 제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끼리 다니니까 가이더가 설명해 준 거를 바탕으로 한 번 다시 보고 검색을 해서 맛있는 데를 찾아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를 3등분을 해서 우리가 그 골목골목 그 구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발 닿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스페인은 패키지로 간 게 아니고 다리품을 팔아서 간 곳이어서 기억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EBS나 이런 거를 보면 다른 데는 막 실려서 가고 안내해주는 대로 하니까 사실은 저기 갔었지? 이렇게 물어보지만 스페인은 저거 기억난다. 저기다 저기 뭐 있었다. 이렇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경험을 사고 돈은 채워진다고 했던 말이 저한테는 어떤 명언처럼 남겨져 있어서 그 다음부터도 여행을 갈 때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래, 돈보다는 내가 경험을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돈을 걱정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되게 감사하죠. 그런 말을 해준 친구가. 건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도 이제 남편이 저보다 2살 위니까 남편이 먼저 퇴직을 했어요. 남편은 이제 사기업을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둘 다 이제 패기가 있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산티아고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한번 걸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은 그 산티아고를 준비를 해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걷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둘레길도 많이 다니고 산도 많이 다니고 퇴직 준비를 그렇게 해서
진짜 38 허리가 32가 될 만큼 운동을 해서 살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걷는데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하루에 10,000보, 13,000보를 걸어요. 그래서 둘 다 걷는 쪽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족저근만염이 오고 저도 무릎이 점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좋아하는데 눈이 점점 불편해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돈보다 건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면 어쨌든 뭐 연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연금, 또 아닌 사람들은 개인연금, 국민연금들도 있고 퇴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주택모기지도 있고. 근데 어쨌든 건강이 해결이 안 되면 다 있는 돈이 다 병원비로 들어가야지 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돈이 있어서 병원비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버스표 한 장만 가지고도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할 수 있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누구랑 놀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는, 그렇게 해서 익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어서 실제로는 뭐 선배들 말씀이 뭐 톡이 조용해서 잘못 걸려온 전화도 되게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재편되는 구조가 가장 염려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 아파트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제가 재능기부 독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정보도 얻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원래 1회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좀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준비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2015년도에 잠깐 아프고 난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뭐 하고 놀면 좋을까, 내가 질리지 않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해왔던 일들이 지금은 그런 게 퇴직 준비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그만두고 짐 싸갖고 나올 때 직원들 앞에서도 되게 당당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차에 책도 나오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나가면 나는 재밌게 잘 놀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해서 이런 것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든든해졌고 그런 것들이 퇴직 준비가 자연스럽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렇게 잘 놀았던 일들이 어느 정도의 제 소일거리가 돼서 뭐 수입까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바랄 수만 있겠습니까? 제가 논다는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리고 제가 논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저는 정말 바쁘게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는 종류들이 책 겉표지에 있는 게 제 노는 일들을 표지에다가도 넣었는데 전시도 보고 책도 읽고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사람들 뭐 수다도 떨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전부 저는 통칭 노는 일이어서 사실 사는 게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그냥 놀고 싶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30년을 넘게 같은 일을 하면서 지치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정말 시계바늘처럼 째깍째깍째깍 움직이면서 알람 맞춰놓고 하다가 거의 알람과 동일한 삶이지 않아요? 아침에 알람으로 시작해서 몇 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고 몇 시에는 무슨 미팅이 있고 몇 시까지 보고문서가 들어가야지 되고 몇 시에는 결제를 받아야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알람처럼 시간이 되면은 퇴근을 하는 이런 루틴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좀 지쳐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헬가 스탠튼이라는 러시아 작가는
여자 작가인데 그 식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요.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건데 번아웃이라는 그림 작품이 있어요. 토스트기에서 코드는 빠져 있는데 튀어져 나온 빵이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제목 번아웃 너무 재밌죠.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처음에 웃다가 근데 이거 우리 모습 같아. 우리가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인의 삶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놀고 싶다는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고 싶다는 말 너무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러고 싶고. 근데 그게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논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즐기는 일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죠. 근데 다들 그게 제일 숙제예요. 뭘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저도 그 시간들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저도 악기도 배워보고, 또 어학도 배워보고, 어디 모임도 나가서 괜히 한번 기웃기웃 해보고, 문화센터도 가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기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뭘 했을 때 재밌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데?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 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기 위해서 사교육비 쓰잖아요. 미술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그런 시간과 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식구들한테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한테 시간도 투자하고 나한테 돈도 투자하고 그 기본적인 마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평생학습 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시민대학 명예 수여식이 있었어요. 명예학사 수여식이. 거기를 갔는데 저도 앵간히 배우러 다니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습관처럼 서칭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무슨 강좌가 있다는데, 어디 가면 무슨 강연이 있다는데, 이거 어떠지?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주무르는 수업들이 꽤 있었어요. 독서 토론도 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바쁘게 지낸 거죠. 아침, 낮에는 이제 글도 한 30분씩 시간 투자를 해야지 되고, 주말엔 또 전시 보러 다니고. 근데 앵간히 바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연간 100시간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고 몇 년 후에는 나도 저 속에 내 모습이 퇴직을 하면 나도 저 속에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남일처럼 안 느껴지고 굉장히 감명 깊고 관심 있게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이 맨 나중에 퍼포먼스처럼 그 학사모를 탁 던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배움에 열중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저 연세에 저보다 한참 위시니까 60대 중반, 70대시니까 근데 왜 저렇게 배움에 열광을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분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를 배우고 다니시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신 거죠. 어떤 부분은 스마트폰 쪽으로만 파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인문학 쪽으로만 파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행, 그런 쪽 기행 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뭐를 배우든지 간에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좋았구나. 나는 내가 컴퓨터랑 기계 쪽을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나는 몰랐었는데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게 이렇게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계속 시간을 쓰시다 보니까 100시간을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시너지를 얻고 그 사람들이랑 관계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으쌰으쌰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시작은 배움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모임에 대해서 저는 강추를 해요. 되게 제가 일단은 좋아하니까 강추를 하는데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김기태 작가였던가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젊은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나무를 막 찍어요. 근데 이 여자는 되게 이렇게 진한 립스틱에 미니스커트에 요즘 사람인 거예요. 요즘 사람 중에서 되게 혁신적인 힙한. 근데 그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유수진 장군 같은 투구를 쓰고 그런 옷을 입고 부츠도 장화 그런 거를 신고 장부를 적고 있어요. 이 여자는 담배 피면서 핸드폰을 쥐고 있고 제가 다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생각했거든요. 세대 차이. 어른들은 이렇게 경직되게 이래야지 된다는 그리고 아날로그로 수기로 적어서 이 젊은 아이의 행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담배 피는 거야? 너 왜 다리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복장이 그게 뭐야? 그리고 왜 하이힐을 신어갖고 나무에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는 경찰 같은 느낌을 갖고 이 여자는 이 사람을 볼 때 꼰대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근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세대 차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해내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탁구도 좋고 등산도 좋고 한데 거기에서는 생각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독서 토론을 하다가 보면 같은 인물이랑 같은 상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달라요. 제가 재능기부로 아이들 독서 토론을 잠깐 하고 있는데 5학년 아이들이에요.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황폐한 대지를 굉장히 예쁘고 우람한 숲을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이 노고가 대단하다. 전쟁 중에서도 꿋꿋이 한 가지를 한 게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를 산림 전문가가 와서 감탄을 해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상하다, 나쁘다. 이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한 거를 봤으면 자기도 삽을 들고 도와줘야지. 왜 감탄만 하고 서 있냐. 그리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우리 같이 만들자라고 홍보를 했어야지 된다.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성세대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맨 끝에 너무나 예쁜 마을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황폐했던 곳이지만 그 예쁜 곳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집을 이루어서 예쁜 마을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는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마을이 되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해피엔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애써서 여기를 만들 때 와서 쳐다도 안 보고 도와도 안 본 사람들이 왜 다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를 누리냐. 이 형평이 어긋난다. 이게 요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하면 20대, 30대, 40대 기성세대 생각이 다 다르고 아이들 생각은 전혀 기상천외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세대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퇴직 전에 독서 모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기성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집이 너무 세요. 남의 얘기를 정말 안 듣고 특히 남자들 10명이 앉아서 얘기하면 각각 관심 분야만 얘기해요. 한 사람은 군대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부동산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주식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여행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각각의 얘기하고 말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근데 각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훈련.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주는 공감의 훈련.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나는 저걸 생각을 못했는데 저럴 수도 있네 내 생각을 교정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아이들이랑
후배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정말 꼰대 소리 안 듣고 훨씬 덜 답답하다는 소리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차를 이겨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독서 모임이 70대 초반분이 계시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집에 가서 그 4학년 된 손녀하고 한번 다시 한대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둘의 대화거리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추천을 하지만 또 사람들마다는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또 있으시겠죠.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 그 몽마르트 파파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술 교사로 정년퇴직한 교사가 주민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고 와이프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절에를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맨날 와이프한테 구박을 받아요. 맨날 잠만 잔다. 맨날 산에만 간다. 그러지 말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도 따서 생활에 도움이 돼 봐라. 뭐라도 좀 해봐라. 근데 이분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게 20대 내가 몽마르트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그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자격을 그 대사관에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불어로 다 이제 지원서를 내고 해서 그 자격을 받아요. 그 영화는 아들이 감독이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딸랑 그렇게 셋이 나오는 그 아들 목소리만 나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원을 젊었을 때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몽마르트를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날은 파업을 해갖고 그림을 못 그리고 어떤 날은 비가 넘어와서 그림을 못 그리고 비자를 열흘인가 일주일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평소에 꿈에 그리던 샤갈의 미술관 그 다음에 모네의 그림, 수련을 보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아버지가 평생 동경만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거에서 정말 막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나빌레라라는 드라마 너무 예뻐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박인환 배우가 70이 넘은 역할인데도 거기에서 발레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젊을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무슨 남자가 발레를 하냐부터 해서 그럴 돈이 어딨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더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각박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세대잖아요. 그때 남자가 발레는 꿈도 못 꾸는데 그거를 70이 넘어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젊은 발레리노하고 연습을 같이 하고 우정을 쌓아가고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책으로도 원작이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고 거기에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은 젊었을 때 못했던 부분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응원의 박수 더하기 그게 우리들의 대리 만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중심을 가족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한테 두고 이제는 우리가 30몇 년의 일을 하고 가족을 그만큼 보살피고 아이를 그만큼 키워놨으면 이제는 우리는 충분히 놀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서 나를 위해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즐기고 잘 놀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오늘은 오늘의 이유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착같이 모아놨더니 돈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당 잡히지는 말자라는 말을 저는 책에서도 썼는데 알지도 못하는 내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빛나게 즐겁게 오늘 하루를
빛나게 지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계속 잘 놀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